네, 17일 만입니다. 한동안 뭐 조용했어서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닌가 미사일 실험을. 물론 미상의 발사체 현재로서는 단거리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방사포도 중간에 몇 번 쏘았기 때문에 방사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하튼 신형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이 양국이 같이 이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현재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가 어떤 지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실질적인 최대 비행거리가 한 330km 그리고 고도가 50에서 60km 정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쏘아올렸던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북한이 현재 한반도 전체가 사거리에 들게 되는 이런 미사일 등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 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결국 북한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런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북한과 미국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 과정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예, 뭐 지난번 초창에는 뭐 이스칸데르다, 이번에는 뭐 에이테크음스다.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는 이렇게 신형화된, 개량화된 북한의 무기가 우리 방어 체계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것만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도발의 배경에 주목이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힌 지 채 7시간 만에 미사일을 쐈기 때문입니다. 발사체를 쐈기 때문입니다. 9월 하순 미국과 마주 앉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대뜸 뜬금없이 뭐 미국의 제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일 전에도 미와의 대화에 대한 기대 점점 사라져간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더욱 돌연한 그런 발언이었죠. 조미 실무 협상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다라는 입장이 열흘 전까지였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북남 관계 교착 상태에 대해서 자기 돌이켜 보아야 할 상대는 바로 남조선이다. 뭐 시종일관 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죠. 문제는 계속 한국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조선 당국이 여기저기 돌아치며 북남 관계 풀리지 않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변명하는데 참으로 철면피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하도 다양한 표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분을 더 이상 뭐 상하다기보다는 과연 왜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할 것이냐. 미사일도 계속 이제 미국을 가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추가 제재는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분이 우리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한에 저도 한 20-30년 동안에 북한의 이런 협상 행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과거에 했었는데요. 예. 북한이 지금 내놓는 철면피 정도는 아주 약과의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거친 표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오싹해지고 정말 기분 나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온갖 욕설과 뭐 추잡한 용어까지 동원했거든요. 북한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이 지금 요즘 주자들이 약진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북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와 중국과의 무역 전쟁, 세계 이슈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과의 이런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게 있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 달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는 조국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예. 북한 측에 뭔가를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말 북미 협상 나와라. 두 지도자가 합의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거고요. 우리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미국 설득해서 북한 측 입장에 대해서 뭔가 이 흐름을 만들어달라는 북한의 요청인데요. 이것을 압박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끊임없이 벼랑 끝 전술과 또 우리 쪽에나 미국이 쉽게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건드리고 도발하면서 판을 만들겠다는 북한의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북한도 미국이 도와줄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든 도와줄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이런 교란 전술이라든가 또는 압박 전술로 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북한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와야 되고 또 빠르게 북미 간에도 협의도 하면서 북한이 정말로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인권도 보장하고 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도 뭐 그런 과정에 도와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 정치도 상당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돕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의 입지가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는데
내년 재선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 대통령 중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화에 나섰던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은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입지도 위태롭기 때문에 마음은 좀 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 미국이 3차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9월 하순에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유엔 총회가 있긴 합니다만 리용 외무상이 거기 가지 않겠다. 폼페이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직접 미국에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혹시라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대한민군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함께 통화를 했는데요. 예. 이 과정을 거쳐서 이른 시일 내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 미국과 만나서 비핵화의 협상을 가지게 되면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체제 보장일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서의 대북 제재 해제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 맞물려 걸려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스티븐 비건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만약 이러한 비핵화 협상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표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하고 여기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직전에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던 걸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행보들을 바탕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나름대로의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은 아니냐라는 분석들까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대한민국이 분명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해가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 빠진 정의용 주재 NSC를 열었다. 뭐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북한 도발과 막말에 항의조차 못하는 대통령 보며 또 절망한다.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바른미래당 잇따른 도발마저 대화 시그널이라며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평화냐, 이것이 문재인식 평화인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이제 키스트 경제 행보에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상 이제 NSC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는데 사실 그 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이 인내가 과연 야당의 이런 공세 때문에 위협받는 상황까지 갈 것이냐, 의제를 바꿀 것이냐,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네, 또 그냥 인내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예. 북한에 대해서 여기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여러 차원에서 지금 이미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성명들도 나왔습니다. 예. 그냥 인내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도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평화의 길로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여러 차원의 이 얘기들이 오갑니다. 모든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사실상 우리 측을 압박하는 전술로 또 내놓은 건데 여기에 대통령이 여기서 참석해서 모든 걸 한다.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회의에서 또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최소한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을 때 다시 말해 정상급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뭐 것이지. 2, 3일 간격으로 쏴대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때마다 우리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결국은 우리 대통령을 북한의 차관이나 국장급으로 낮추는 게 되거든요. 대통령의 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우리 국가 지도자로서의 격을 품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안보를 가지고 사실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이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전향적인 안을 내놓고 정부를 압박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야당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튼튼한 안보 그것은 결국 우리 국민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그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낙연 총리 그리고 또 정의용 실장 전부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을 계속해서 안심시키면서도 우리 국력을 다질 방안들 뭐 국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가장 많은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예. 지금 뭐 첨단 무기 우리 수입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좀 믿어달라는 얘기를 더 현실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같이 좀 야당도 여당도 정부도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